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중국 담당하는 정정영입니다. 최근 상해의 그런 봉쇄 완화 기대감이 주식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해시가 지난 5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6월 중순을 목표로 6월 중순 완전 락다운 해제를 목표로 점차 하나씩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씩 단계별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는 이제 그 주거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게끔까지 만들어 줬고요. 원래 기존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차량 이동이 제한이 됐었거든요. 택시라든가 아니면 자가용이 운행이 제한됐었는데 이제는 이것 역시도 6월부터는 완전히 해제해 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락다운 해제에 대한 상해 락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상해시 락다운이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상해시 코로나가 올라갔던 3월쯤이었죠. 그리고 그 직전에 심천시와 길림성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상해보다도 한 보름 정도 앞서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잘 생각해보면 심천시가 락다운을 강하게 해서 경제 충격이 있었다. 길림성이 락다운을 강하게 해서 경제 충격이 있었다라는 내용은 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사실 뭐 상해가 워낙 큰 도시이고 저희가 익숙하다 보니까 더 언론 보도에도 자주 노출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실제로 경제 충격도 그렇고요. 물동량의 움직임도 그렇고 인력의 이동 제한 자체도 상해와 앞서 두 지역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심천시는 그때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심천시는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바로 락다운을 했었고요. 그리고 락다운 효과가 나타나자마자 그 다음 주에 바로 부분 해제, 그리고 다음 주에 완전 해제로 들어갔습니다. 3주 만에 끝났죠. 길림성은 심천시보다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상해시보다 더 빠른 락다운을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상해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경제 재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반면에 상해시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하순경부터 락다운을 시작해서 이제 거의 2달 반이죠. 3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경제활동이 완전히 멈춰 있었고 나름대로 공장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했을 때는 지난주 기준으로 테슬라도 생산 가동률이 50%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경제 자체가 완전히 멈춰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동태적 제로 코로나를 유지를 해왔었고요. 이에 따라서 3월에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 확산세가 나왔던 세 지역이 서로 다른 결과물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사실 제가 바라봤을 때 이 데이터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상해시가 동태적 제로 코로나라는 정책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따라서 경제 충격을 본인들이 만들었다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앞선 두 지역은 경제적 충격이 덜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 저는 확진자나 무증상 감염자가 폭증하는 것도 물론 위험하긴 하지만 2022년에 중국의 코로나를 볼 때는 사망자, 치명률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이번에 2022년에 코로나 사망자가 나오기 전까지 2020년 4월부터 거의 2년 가까이 코로나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그런데 이번 코로나 때 사망자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 역시도 상해에서만 발생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태적 제로 코로나를 제대로 도입하지 못한 상해가 결국에는 사망자까지 발생시켰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해시의 락다운과 그리고 락다운 해제 절차가 어쩌면 이제 저희는 이제 기다렸던 모습들이긴 하지만 중국 정부가 바라봤을 땐 오히려 동태적 제로 코로나라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정책이 정말 효과적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다른 지역에 혹시라도 락다운이 있게 되면 그 부분의 대응 방법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해시 락다운이 해제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올해 10월,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이 경제가 너무 망가지다 보니까 이제 이 남은 기간 동안 동태적 제로 코로나를 완화시켜주고 이제는 리오프닝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이벤트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여부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당대회 자체를 큰 이벤트, 뭔가 새로운 뭔가가 나올 수 있는 이벤트로 보기에는 해석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정된 이벤트를 위한 이제 행사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정치 이벤트를 가지고 동태적 제로 코로나의 완화 여부를 따지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초까지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년 3월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3월 양회가 훨씬 더 중요한 무게감으로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의 3년임과 그에 따른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출범해서 실제로 중국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지도부가 처음 출범하는 인사 자리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발표했던 5.5% 전후에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을 하고요. 내년에는 앞으로 이 지도부가 5년 동안 이끌어가야 될, 경제를 이끌어가야 될 핵심 인력들인데 그 인력들이 1년차 첫 인사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 시진핑 주석이 거의 연임이 확정이고, 연임이 확정이라는 말은 결국엔 지도부 자체도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보다는 확정된 인원들이 내년에 어떤 형식으로 경제를 이끌어갈 것인지를 공론화시키는 자리가 훨씬 더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 상해가 이제 락다운을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기대가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 넘어간다, 방역 규제가 많이 완화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 리오프닝 관점에서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정치 이벤트는 사실 저도 그냥 막연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숫자로 말씀드리면 사실 백신 접종률을 저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의 이제 2차 접종까지 완료된 백신 접종 완료율은 한 86%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부스터샷으로 기준으로 보면 이제 한 50%를 갓 넘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리오프닝이 넘어가고 백신 접종률이 높다라고 말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에요. 거기에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코로나가 한번 터지고 지금 2022년이 되기 전까지 몇 번이나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학습 효과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써왔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2020년에 한 번 올라오고 나서 2년 가까이 1년 반 동안 없다가 올해 처음 이 사이클이 한번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야 학습 효과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 그리고 백신 접종 속도를 저희가 더 많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백신 접종률이나 아니면 매일 알람이 오는 그 신규 확진자 수를 매일 확인하진 않죠. 왜냐면 이미 2년 가까이 된 시간 동안 저희가 계속 봐왔던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아직도 백신 접종률이 85%, 부스터샷은 이제 갓 50%를 넘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국이 언제쯤 이제 제로 코로나를 많이 완화하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를 봤을 때, 부스터샷이 만약 지금의 현재 백신 접종 완료율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50%에서 85%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그 정도라면 우리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부스터샷이 완전 접종률까지 올라가는 85%까지 올라가면 이제 뭐 중국도 3차 접종 얘기가 나올 거고요. 4차 접종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데이터가 나오는 부스터샷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부터 한 8, 9개월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백신 완전 접종률이 50%에서 85%까지 올라가는데 한 8에서 9개월 정도 걸렸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부스터샷은 이거보다 좀 빠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말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똑같이 8, 9개월이 걸린다 보면 지금이 저희가 이제 5월 하순이니까 8, 9개월 보면 대략적으로 내년 한 3, 4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8, 90%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3차 접종이나 4차 접종도 어느 정도 접종률이 올라와 있을 거고요. 여기에다가 중국도 지금 중국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약품은 지금 임상시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는 이제 임상시험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건 한 3개 정도가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 4, 5개 정도가 임상시험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중국 현지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 적어도 연말까지 임상시험 결과가 다 발표가 되고 실제로 이제 유통돼서 판매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3, 4개월 정도 치료제가 보급되고 이 치료제가 효과를 발휘하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보면 어느 정도 이 제로 코로나를 완화시키기 위한 데이터상으로 치료제의 백신 접종률, 그다음에 뭐 사망자가 낮아지는 이런 속도라던가 아니면 숫자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내년 1분기 말 아니면 2분기 초 정도가 저희가 합리적으로 제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시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른 분들과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결국 올해도 중국 또 락다운 나오면 계속 경제든 주시장에도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저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뭐 백신 접종률 얼마나 됐다, 아니면 신규 확진자 얼마나 됐다, 뭐 다시 한번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저희 락다운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죠. 물론 중국은 계속 동태적 제로 코로나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상해시라는 대도시가 한번 확산세가 크게 올라왔었고요. 이들을 통해서 저는 현재 지금 중국의 방역 체계가 얼마나 부실한지가 드러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내부적으로도. 왜냐면 의료 체계라던가 아니면 백신 접종 속도 그리고 노년층에 대한 백신이 얼마만큼 접종률이 잘 되어 있는지가 이제 막 확인이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해시를 통해서 그런 매뉴얼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시스템이 점차적으로 구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는 상해에서 똑같이 락다운이 발생한다 치더라도 이번 2달 동안 락다운의 모습은 똑같이 반복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훨씬 더 빠른 조치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락다운은 강하게 들어가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경제 운영을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혹은 어떤 식으로 치료제를 보급을 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여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충분히 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남은 하반기 동안에 어디에서 코로나가 더 발생하고 어떤 락다운 충격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감히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현재 기준으로 본다 하면 1년 반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코로나가 발생한 적이 없었고 사망자가 발생한 적이 없었고 물론 데이터상입니다. 코로나라는 거에 대해서 나름 청정구역이라고 믿어왔던 중국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상해 락다운 충격이 주식시장 관점에서도 경제 관점에서도 훨씬 더 저희가 크게 다가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이제 상해 계기를 통해서 중국도 더 이상 청정구역이 아니다라는 점이 전 세계에 드러났고요. 게다가 나름 중국이 봉쇄 조치를 잘했고 방역 조치를 잘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구나라고 믿어왔었는데 그것도 아니다라는 게 이제는 세상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정부 그리고 각 지방 정부가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역 체계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점으로 이번 상해 코로나를 대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드릴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올 한 해도 계속해서 락다운이라던가 아니면 동태적 제로 코로나에 대한 리스크는 가지고 있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충격과 실제로 경제에 대응하는 방식은 이번 상해 때보다는 훨씬 더 낮아지고 불확실성도 잦아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번 지난 3월부터 계속해서 업데이트 드렸던 상해 락다운 그리고 제로 코로나 완화라는 부분에서 저도 앞으로 하반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
라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중국 쪽 투자하시는데 뭐 락다운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